어떤 기업이 과연 건강한 조직일까 봤더니 이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문화, 심리적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러한 상황 말고요. 서로 막 고집하면서 독점하려는 요러한 고집 말고 오늘 함께 일하는 건강한 조직, 바로 협업, 골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선 건강한 조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맥킨지와 켈리와 프라이스의 연구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500개 이상의 기업에 임직원 6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떤 기업이 과연 건강한 조직일까 봤더니 이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힘이 바로 결집력이에요.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힘, 바로 이 결집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구성원들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만드는 힘, 바로 실행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요즘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적응력 또한 매우 건강한 조직에서 필요한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결집력, 실행력, 그리고 적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요 세 가지로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맥킨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 세 가지 힘은 사실 이 리더십 없이는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오늘 과장님, 차장님들은 이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결집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시대의 빠름을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리드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이러한 세 가지 힘은 하위 요소로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자, 건강한 조직을 위한 9가지 구성 요소의 첫 번째가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거든요. 이 방향성과 문화가 바로 결집력의 하위 요소예요. 우리가 조직 안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 문제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잖아요. 이 선택의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향성이에요. 우리 조직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성이라면 내 선택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인 바로 결집력의 요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 문화가 우리 결집력의 하위 요소고요. 여기 보시면 역할과 책임의 명확함, 조정과 통제, 그러니까 자율성이죠. 그렇죠? 역량, 내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거, 그다음에 동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발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내가 조직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자율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책임을 갖고 있느냐, 내 역할은 명확하냐, 그리고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충분히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마음, 동기가 유발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요 요소들은 앞서 말씀드린 실행력의 하위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우리가 실행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고 또 학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은 생각인 혁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적응력이고요. 마지막 리더십까지. 이 9가지 요소가 갖춰진 조직이라면 건강한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과차장님들과 이 9가지를 우리가 직접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고 이게 진짜 우리 조직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구나.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이 9가지 요소가 정말 매우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건강한 조직 만들기 협업 골 프로세스는 이렇게 3가지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좀 해고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미션 프로그램을 해본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협업을 할 때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성찰하는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 우리 조직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네.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걸 가지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 골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단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거고요.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현업에 돌아가서 우리 구성원들과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실행하고 어떤 것 좀 우리의 또 행동 가이드를 좀 가져가실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오늘 함께 하신다면 건강한 협업 문화를 통한 개인의 성장, 조직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협업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이 건강한 협업을 위한 준비로 이 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업이란 정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협업은 각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과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을 바로 협업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그렇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그리고 이런 공동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고,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왜 조직에서 이렇게 협업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왜 조직에서 이렇게 협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이 게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약간 죄수의 딜레마랑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죄수의 딜레마처럼. 자,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이에요. 어떤 주제에 관하여, 이 주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에 관하여 나는 찬성했어요. 근데 상대가 반대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네. 그런데 이 게임에 또 다른 룰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나도 찬성하고 상대도 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나눠 가져요. 근데 둘 다 반대하면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을 많이 할 수는 없고 딱 3번만 진행해 볼게요. 3번. 3번 진행할 시에 첫 번째 게임은 나는 찬성했어요. 근데 상대가 반대를 했네요. 그럼 이 돈 누가 가져가요? 반대한 상대방이 다 가져가겠죠. 그러면 저는 두 번째 게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찬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강사님이 찬성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이렇게 없으시다고요? 벌써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아, 네, 좋아요. 그러면 강사님은 반대해야 된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반대해야 된다. 와, 반대해야 된다. 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다. 둘 다 못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찬성해서 내가 가져가거나 이거 아니면 저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는 두 번째도 그 상대를 한 번 더 믿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또 반대를 했네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마지막 게임이잖아요. 이제 3번째니까. 이젠 저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택했냐면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걸 3번 말고요. 만약에 여러분 1000번을 한다면 그들은 계속 반대의 입장에 설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찬성으로 돌아설까요? 찬성으로 돌아서겠죠. 어느 순간에는 내 기분 나쁨을 뒤로 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협업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는 이유는 조직 이윤을 창출해서 이 조직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직 안에서 다른 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조직을 목표를 달성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조직이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건 시대적인 차원인데 요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예요. 요 단어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변동적이고 불확실한 이렇게 모호한 사이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뷰카 정답입니다. 뷰카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하는 게 모호하기까지 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우 불안한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직 문화로 승부하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뷰카 시대는 기존의 지식,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예외적인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전문성을 갖춘 리더라도 확신을 갖고 아주 명쾌하게 의사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리더의 이런 어떤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아래 사람들에게 교육으로 양성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고 끝내는 이 책임의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리더라도 이제는 명쾌하게 확신을 갖고 의사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일을 실질적으로 내가 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의사결정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협업이죠. 협업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들은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문화, 심리적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조직 안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하루 이 게임을 통해서 얼마나 조직에서 우리가 참여적 의사결정이 안 되는지, 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직관적으로만 하는지, 논리적인 의사결정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은 왜 침묵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미션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미션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건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원활한 협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이름은 골내지 말고, 우리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서로 정보 공유 안 하시고, 서로 믿지 않으시고, 그쵸? 서로의 어떠한 이 복잡한 정보들을 이전도 못 하시고, 요러한 상황 말고요. 서로 막 고집하면서 독점하려는 요러한 고집 말고, 골내지 말고, 우리의 목표에 집중해서 목표를 달성을 한번 내보자라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 골 프로세스는 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G는 공동의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인지하고 나의 개인적 목표와 연결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의견을 통해서 서로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오피니언 단계입니다. 그리고 A는 어그리먼트예요. 합의를 이루셔야 되겠죠. 우리가 협업이 늘 원활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요청사항, 요구사항, 또 이거에 대한 또 불편한 사항들을 함께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 이야기 나눠서 그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째 단계가 어그리먼트 단계입니다. 서로 합의를 이루는 단계. 그럼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합의까지 다 끝났다면 로직하게 아주 명확한 업무 분장과 그리고 실행 계획, 그리고 데드라인도 명확하게 하셔서 이 업무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단계를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